안녕하세요. 이해몸 제노시스 암예측 클리닉의 종양내과 전문의 김종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혈액 검사만으로 우리가 정말 암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또 우리가 그런 경우에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점을 궁금해 하시는 점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 근데 우선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에피제네틱스에 대해서 잠시 들러보려고 합니다. 에피제네틱스는 우리말로 번역은 후성 유전학. 그런데 오히려 번역말이 더 어렵네요. 에피는 그냥 위에라는 의미의 접두사니까 유전학의 위에 있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유전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유전자의 변화가 없이, 유전자 자체의 변화는 없는데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그 주위에서 조절해주는, 유전자 전체를 유전자의 변이나 다른 직접적인 유전자의 체인지가 없어도 그 주위에 유전자에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걸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DNA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DNA, 유전자, 그리고 게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그 차이를 좀 잘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DNA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DNA는 아시다시피 사이토신, 타이민, 구아닌, 아데닌, 이렇게 네 가지 헥산으로 되어 있는데, 헥산의 구조는 여기에 사이토신 질소가 끼어 있는 링 타입의 사이토신이 있고, 그 옆에 이게 슈거, 우리의 슈거 몰리큘에, 그 다음에 여기 인산기가 이렇게 들어있는 게 여기 하나 헥산이고, 사이토신 헥산, 타이민의 헥산, 그 다음에 이거는 구아닌, 아데닌, 이렇게 돼가지고 요 인산기로 해가지고 서로 슈거 몰리큘이 쭉 연결되는 백본이 있고, 이것은 또 다른 DNA의 체인으로 연결된 DNA와 서로 매칭 돼가지고 사이토신은 구아닌, 타이민은 아데닌, 이런 식으로 둘이 매치돼서 페어로 쭉 연결된 DNA 하나 긴 체인이 우리의 게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를 베이스 페어라고 하는데, 이 베이스 페어 숫자가 사람의 경우에는 약 30억 개가 된다 그래요. 30억 개. 그러니까 얼마나 긴 체인이겠어요. 이 30억 개의 베이스 연결된 것 전체를 우리가 게놈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게놈이 전체가 다 유전자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게놈의 중간, 어떤 때는 몇십 페어, 또는 어떤 때 길면은 수십만 개의 페어가 하나의 유전자 코딩을 이루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긴 30억 개의 베이스 페어에서 중간에 다른 사이즈로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라는 얘기는 그 안에 단백질을 만드는 코드를 품고 있고, RNA를 통해서, RNA 전산을 통해서 단백질 효소를 생산하는 그런 그래가지고 우리 세포의 생존을 유지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유전자가 DNA 홀 게놈에서 차지하는 게 전부 합쳐서 우리 사람의 유전자가 한 2만 개로 알려져 있는데, 그 유전자 코딩 리전을 전부 합쳐봐야 전체 30억 개의 토탈 게놈의 약 2% 정도만 차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98%는 non-coding, 코딩의 인포메이션이 들어있지 않은 그러한 DNA의 연결 체인이 되어 있는데,
이 DNA 체인의 존재의 의미를 그전에 몰라가지고 그냥 단순히 그냥 정크 DNA다. 그거 왜 그렇게 쓸데없이 돌아다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정크 DNA가 이 DNA의 발현을 굉장히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regulation, 그래서 조절을 하고 따라서 이름을 regulatory DNA라든가 더 이상 정크 DNA가 아닌 또는 그냥 non-coding DNA를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 이 DNA 그 gene regulation의 그 소위 non-coding DNA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CPG 아일랜드라는 게 있어요.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쭉 또는 게놈 속에서 무슨 연유인지 CGCG의 repeated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크리티컬하게 나중에 중요하게 DNA의 발현을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중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쭉 나와 있는 DNA를 이런 식으로 이제 모식도를 그려보면은 이 두 개 쌍을 이루는 GC, TA, AT 이런 식으로 타이민은 아데닌하고 사이토신은 구아닌하고 서로 이렇게 페어링을 이루면서 쭉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것이 실제는 약간의 트위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꽈배기처럼 꼬아져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걸 이제 더블 헬릭스라고 부르죠. 이게 이런 식으로 꽈배같이 나온 DNA가 쭉 되면서 이 30억의 이 DNA 체인이 얼마나 길겠어요. 이거가 그냥 크로마틴에 팩돼 가지고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에 실패처럼 돌돌돌돌 감겨 가지고 이 히스톤 단백질은 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뭉쳐 가지고 이 자체는 다시 이렇게 fold 구불구불 폴딩을 이루어 가지고 이것이 다시 촘촘히 크로마틴 우리 그 유전체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펼친 이유는 이게 이쪽에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가 유전자가 있는 부위라고 칩시다. 그럴 때 이 유전자가 어떻게 해서 RNA로 통해서 이 인포메이션을 카피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이런 때는 카피를 위하여 이것이 풀려야겠죠. 이게 바로 히스톤 단백질이 감고 있던 실패가 이 유전자가 활동을 해서 카피가 필요할 때 널널이 널려지면서 열려가지고 RNA로 하여금 카핑을 하게끔 하는 요 모양을 보여준 겁니다. 자, 이게 바로 DNA 체인이 이렇게 쭉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유전자 속에 이것이 이제 벌어지면서 RNA가 쭉 카피를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RNA는 이 메신저 RNA는 이 인포메이션을 라이보솜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아미노산 합성해가지고 엔자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양의 그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DNA가 그 자체 유전자의 변화 없이 주위의 영향에 의해서 발현 정도가 바뀌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그거 중에 하나가 이 CPG 아일랜드의 메틸 그룹의 위치에 따라서 DNA 발현 정도가 달라진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히스톤 단백질이 DNA를 감고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꽉 붙어 있을 경우에는 유전자가 있어도 유전자가 열리질 않으니까 카피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 히스톤 단백질에는 메틸기라든가 또는 이렇게 꼬리에 붙어 있는 이 펩타이드 쪽에 아시틸레이션 같은 것들이 히스톤 단백질의 그 끈적에서 모이는 그거를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조절을 한다고 그래요. 따라서 아실레이션이나 메틸레이션의 히스톤이 역시 DNA의 유전자 속에 있는 DNA의 활성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것도 에피제네틱스의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고, 또 다른 세 번째 에피제네틱스의 중요한 기능 중에 그 에피제네틱스의 중요한 한 메커니즘이 소위 트랜스크립션, 유전자의 인포메이션을 카피한 RNA가 내려오다가 중간중간에 RNA가 이렇게 폴드 되면서 잘려요. 그러니까 그 트랜스크립션 한 RNA에서 잘라나간 소위 마이크로 RNA라는 것이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 유전자의 발현을 모디파이하는,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에피제네틱 모디피케이션의 그 메커니즘인데, 딴 건 그렇다 치고 가장 중요한 그 CpG 아일랜드 리피트에서는 메틸레이션이 얼만큼 우리 그 지인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가. 따라서 이것은 후천적으로 우리가 타오는 그 유전자 속에 내려온 인포메이션이 아닌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후천적인 변이를 일으켜서 우리의 세포 형태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메틸레이션 정도가 후에 우리의 온갖 질병, 암을 포함한 질병의 발생의 가능성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마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CpG 아일랜드에 있는 우리 그 게놈 속에 있는 CpG 아일랜드의 메틸레이션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는가? 물론 세포를 이제 하나 꺼내 가지고 홀 게놈 시퀀싱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CpG 아일랜드 골라 가지고 그 메틸레이션만 찾을 방법도 있겠지만은, 다행히 우리 피에는 정상적인 세포 또는 암세포, 그게 브레이크다운 되면서 흘려내는 아주 소량의 DNA의 체인들이 돌아다녀요. 그게 circulating cell-free DNA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포 아닌 플라즈마, 그 혈청 내에 있는 DNA 프래그먼트를 우리가 디텍트해서 거기에서 나온 CpG 아일랜드, CpG의 시퀀싱을 찾아서 메틸레이션의 양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CpG 아일랜드에 있는 메틸레이션의 패턴으로서 어떤 사람들의 질병의 가능성을 예측한다는 게 에피제네틱스를 이용한 질병 예측 모델인데요. 이 circulating DNA, cell-free DNA 속에 있는 CpG 아일랜드, 대개 500에서 4000 베이스 페어, usually CpG 아일랜드에서 있는 사이토신은 메틸레이션이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사이토신 그 DNA에 usually 메틸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유독 CpG 아일랜드에서는 메틸레이션이 거의 안 생기는데, 거기 메틸레이션이 생기면은 이 프로모터의 그 기능이 서프레스 돼가지고 프로모터 진을 스위치 오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연구하는 클리노믹스에서의 테스트 키트는 약 200 베이스 페어 정도에 있는 셀-프리 서큘레이팅 DNA를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CpG 아일랜드에 있는 200 베이스 페어 정도의 사이즈의 프래그멘티드 DNA를 디텍트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메틸레이션 패턴을 테스트하는 이런 진단 방법인데요. 지금까지 거의
한 2만 명의 한국인에 대한 정상 샘플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병, 캔서를 포함한 여러 그 퇴행성 질환이랄지 혈관 질환이랄지 이런 것들의 환자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딴 데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우리 한국인에 대한 DNA CpG 아일랜드의 메틸레이션 패턴에 대한 라이브러리니까 이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새로운 분이 오면은 그걸로 레퍼런스를 삼아가지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질병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그 unmethylated, 메틸이 들어가지 않은 CpG 아일랜드,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여기 메틸기가 들어있지 않는데 여기서 메틸기가 일어나면은 소위 DNA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는 엔자임을 통해서 메틸 그룹이 사이토신에 이렇게 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피지노믹스의 분석은 소위 그 유전자 분석과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유전자 분석은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가져온 유전자이기 때문에 유전자 자체 분석을 해가지고 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실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 유전자 테스트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BRCA 유전자가 뮤테이션 되어 있다 할 경우에는 브레스트 캔서나 오바리안 캔서의 리스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예전에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너무 높아 유방 절제와 난소 절제를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그건 아주 아주 극심한 아주 극도의 라디컬한 예방 방법이겠고 실제 많은 경우 유전자 검사해서 리스크가 높다고 나와도 실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암은 유전적인 소인과 그 다음에 환경적인 소인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겹쳐서 나온 유전자의 변이로 인한 컨트롤되지 않는 세포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실제 해줄 수 있는 거는 유전자 이후에 소위 에피제네틱스에서 위험을 미리 디텍트하고 에피제네틱스의 경우는 후천적으로 우리들의 생활 패턴이나 라이프스타일 또는 필요하다면은 예방적인 차원의 치료를 통해서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전자를 찾아가지고 변이를 테스트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테스트일 겁니다. 따라서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조기 진단의 가능성이 있고 이것의 그 정도에 따라서 예후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예후의 지표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료를 한 후 또는 라이프스타일 모디파잉 비헤이비어를 통해서 얼만큼 이것이 정상과 가깝게 돌아왔는가 이런 거를 따져보면은 예를 들면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도즈 바이타민 C를 썼을 경우에 하이도즈 바이타민 C가 소위 TET2 뮤테이션 내 셀의 DNA 메틸레이션을 리스토어, 그러니까 줄여주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TET2라는 엔자임이 효소는 DNA의
메틸레이션 정도를 메틸레이션을 이렇게 뽑아주는 그러한 기능을 억제시키는, 결국 다시 말씀드려서 에피제네틱스는 오히려 지인 뮤테이션에 찾아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생활 습관, 하이 리스크로 인한 암이나 기타 질병들을 예측할 수 있고, 하이 리스크 그룹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 패턴, 기타 무슨 엔티옥시던트를 포함한 약을 복용한다든가 술, 담배 물론 이런 환경적인 위험 요소들을 제한하고 없애버림으로써 다시 정상적인 사람들과 비슷하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거를 찾아볼 수 있고 우리가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제네틱 지인 테스트보다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테스트로 여겨지고요. 저희들의 제너시스에서 추구하는 게 이런 거를 통해서 환자들을 또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테스트하고 팔로우업 해주면서 개인 맞춤 형식의 암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그쪽으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